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빵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같은 호텔에 근무하는 호텔 매니저인 남편과 몇 해 전 결혼했어요. 몇 년을 같이 살면서 저희 부부는 특별한 갈등 한 번 없었습니다. 남들은 시자 집안 잘못 만나 고생하기도 한다는데 전 시가로 고민한 일도 전혀 없었죠. 시부모가 특별히 인간성이 되게 좋다거나 엄청나게 잘해주신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너희가 알아 잘 살 일이지 우리는 신경 안 쓴다 하는 주의라 일절 참견도 잔소리도 않고 저희가 뭘 하든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쿨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큰 어려움 없는 결혼 생활을 보내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복병을 처음 만나게 됐고 그건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남편에게 하나 있는 남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의사동서가 들어오게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최혜련이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시가에 인사를 온 동서를 전 한눈에 알아봤었죠. 그런데 동서는 저를 전혀 못 알아보더라고요. 괴롭힌 놈은 발벗고 자도 당한 사람은 못 잊는 법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저한테 동서는 영원히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동서와 저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 사이였어요.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지만 평범하고 존재감이 없던 저와는 달리 동서는 당시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집안이 좋아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없는 집 애들, 건드려도 꼼짝 못할 애들만 골라서 괴롭히는 일진무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쟨 정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나한테도 저러더니. 성희 너도 최혜련한테 괴롭힘 당한 적 있어? 넌 쟤랑 같은 반 된 적도 없잖아. 전에 최혜련이 자기 친구들이랑 우리 반에 와서는 체육복 좀 빌려달라는 거야. 자기가 안 가져와서 없다면서. 그런데 그런 애들 특징 알지? 지들 멋대로 빌려갔다가 돌려주지도 않는 거. 근데 난 체육복 하나쯤 아무렇지 않게 살 형편이 아니거든. 그래서 받으러 갔지. 돌려달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딱 잡아떼디? 그것뿐이게 나더러 뭐라는 줄 알아? 아, 그 체육복 냄새나는 거? 그거 너무 냄새나고 더러워서 내가 대신 버려줬는데 설마 그거 계속 입으려던 건 아니지 친구야? 이러는 거 있지? 내가 진짜 황당해서. 그러다 몇 달 뒤 제가 동서와 직접적으로 맞부딪히게 된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건 제가 고등학생 시절 배달을 하면서였어요. 당시 전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알바를 여러 개 해야 했어요. 제가 제빵 일을 배우고 있었던 터라 저녁에는 빵집에서 일했고 아침에는 스쿠터로 우유와 신문 배달을 같이 했죠. 배달할 때 우유랑 신문을 같이 하면 같은 시간 대비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달하던 집들 중에 동서네 집이 있었던 거예요. 야, 배달! 여느 날처럼 전 한 부잣집 대문 주머니에다 우유를 넣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절 야, 배달! 하고 부르는 거예요. 동서였죠. 동서는 제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인 줄도 모르더군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상대로 함부로 대하고 다녔으면 그랬는지. 야, 배달! 너 지금 뭐하냐? 우유 배달하잖아. 안 보여? 우유 배달하잖아? 이게 어디서 반말 짓거리야? 고객한테 그따 이러거니 너는? 우리 같은 학교잖아. 너 나 모르니? 아, 그랬냐? 아무튼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요즘 자꾸 우리 집 우유 하나씩 없어지는데 그거 네가 하나씩 뿌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우유를 뿌려. 잘만 갖다 놨는데. 웃기지 마. 네가 아니면 누가 가져갔냐고. 글쎄 나는 모르는 일이라니까? 왜 나한테 난리야. 난 매일 아침 정확히 다 배달하고 갔어. 지금도 여기 제대로 놓은 거 안 보여? 네가 제대로 배달을 하고 갔는데 왜 우리는 우유가 맨날 사라지냐고 그럼. 점점 소리가 커지자 집안에서는 그 친구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더군요.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혜련아, 얘 누구니? 네 친구야? 친구는 무슨? 엄마, 얘가 걔야. 우유 도둑년. 우유 도둑 아니라니까. 왜 자꾸 생사람을 잡고 있어? 어머, 네가 우리 집 우유 훔쳐간 걔니? 저 아니라고요. 전 그냥 배달하는 사람이고 우유가 계속 없어지는 거면 신고를 하시든 해서 범인을 찾으세요.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보게. 어린 년이 뭐가 이렇게 되바라져? 동서에 이어 동서 엄마까지 합세하니 사람 하나 억울하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더군요.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둘은 막무가내였고 둘은 이미 제가 도둑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엄마, 쟤 확 신고해버려. 아, 됐다 다더라. 나도. 없이 살아 저런 일이나 하는 애 뻔하지 뭐. 남의 거에 손이나 대고 저러고 살다 결국 지가 알아서 사멸하게 돼 있어. 손을 더러운 거 묻힐 일 뭐 있냐. 저런 거랑 말 섞을 것도 없어. 들어가자. 여기 우유 그냥 끊어버리면 그만이야.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두고 봐. 결국 저는 둘에게 꼼짝없이 낙인이 찍혀버렸죠. 야, 너 배달하면서 고객 상대로 무슨 짓을 한 거야, 임마? 네? 그게 무슨... 배달하는 고등학생 짜리가 너무 막무가내고 불친절해서 불쾌해서 우리 우유 못 먹겠다고 끊으라고 전화가 닿았더라. 내가 참 살다 알바 하나 잘못 썼다 이런 전화까지 다 받긴 또 처음이네. 내가 설득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 줄 알아? 한 달치 공짜로 넣어드리고 너 자르는 조건으로 계속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안 물어봐도 누가 그런 전화를 걸었는지 알겠더군요. 결국 전 억울하게 배달 일도 잘리게 됐고 그 이후 동서는 학교에서 절 보면 도둑년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서 살아남을 줄 알았니? 해대며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동서와 그 친구들이 절 볼 때마다 도둑 취급하며 헛소문을 퍼뜨려대던 고3 시절. 당시엔 참 괴롭고 화도 났어요. 하지만 다행히 그 무리들이 워낙 못된 아이들이라는 걸 다른 친구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소문을 고지고대로 믿는 이들이 없었죠. 당시엔 꽤나 괴로운 기억이었지만 성인 되면서는 저도 그때 일들은 완전히 잊고 지냈는데 동서를 다시 보니까 그때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나더군요. 전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가족들한테 알려야 하나? 혹시 내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건 아닐까? 지금은 인사 와서 저렇게 생글생글 웃으며 나한테도 인사 잘하고 하던데 사람은 변하기도 하는 건데 나 때문에 파혼이라도 하거나 하면 너무 일이 커지잖아.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물론 철도 들고 반성도 하고 성장도 하는 거지만 학창시절 그런 인성이 어른 됐다고 변할까?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아니, 재수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인사 와서 하는 것만 보고는 상상도 못했어. 여보, 내가 정말 많이 고민하다 당신한테 얘기한 건데 나 얘기 잘한 거 맞지? 그럼 당연히 말해야지. 그나저나 당신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랐네. 당신 정말 고생 많았겠다. 가뜩이나 당신은 어려서부터 돈 버느라 고생도 많았을 텐데 그런 괴롭힘까지 당하고. 아니야, 내가 당한 건 약과야. 더 약하고 착하고 감히 대들지 못하는 애들한텐 정말 더한 짓도 많이 했어. 요즘은 학폭이라고 그러잖아. 진짜 딱 학폭 그 자체였지. 요즘 같았으면 학폭위원회 같은 거라도 열리고 처벌이라도 받았을 텐데 그 시절엔 그런 것마저 없었으니까. 안 되겠다. 이건 그냥 우리끼리 알고 넘어갈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태수한테도 이야기하지. 괜찮을까? 도련님, 혜련이 걔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결혼할 사람이면 알 건 알아야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지, 어떤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맞는 건지. 나 당신한테 얘기 꺼내는 것도 고민 많이 했어. 정말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야. 무슨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족 되면 앞으로 얼굴 보고 살아야 할 사이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도련님한테 얘기 잘해줘. 그래, 당신 뜻 알지. 내가 그 뜻까지 분명히 전할게. 남편은 시동생에게 제가 했던 얘기를 조심스레 전했고 저는 동서가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무르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고 시동생이 동서를 시켜 사과라도 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철없을 때 했던 말들이니 미안하다고, 과거 일은 자기가 잘못했으니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고. 그렇게 하면 저도 그냥 적당히 있고 사과 받아주고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웬걸, 사과는커녕 이 일로 동서가 아주 발광을 하고 나온 거예요. 시동생더러 제가 자기를 모함하는 거라고. 자기도 떠올려보니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를 질투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중 하나였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기가 막힌 얘기까지 듣게 됐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동서는 기어코 제가 일하는 호텔까지 찾아와 절 불러내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어쩐지 내가 첫날 보고도 어디서 봤는데 낯이 있다 했더니 너 그때 그년이구나. 우리 집 우유 훔쳐간 그 도둑년. 도둑년이 어떻게 컸을까? 어디서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또 비슷한 도둑질이나 하면서 늙어가고 있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번듯하게 살고 있길래 좀 놀랬다. 번듯은 아닌가? 뭐 끼케야 여기서 빵이나 처만들고 있는 게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어? 너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니? 난 네가 그때 그게 나인 걸 알았으면 최소한 미안하다고는 할 줄 알았어. 그땐 우리 둘 다 어렸으니까. 너도 철이 없었을 때였을 거니까 그때 오해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잘 지내보자.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럼 나도 용서해주고 너랑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네가 이렇게 나올 줄은. 웃기고 있네. 내가 사과를 해? 내가 뭐 때문에 사과라니? 지가 도둑년이었으면서 어디다 대고 거짓말 만들어가면서 남한테 함부로 지랄이야 진짜. 그리고 넌 나 평생 기억하면서 내 인생 망하라고 아득바득 이갈았는지 모르겠지만 난 네가 누군지도 완전 까먹고 있었다고. 날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혀놓고 기억도 못하다니. 네 인생에서 얼마나 괴롭힌 애들이 많았으면 날 그렇게 새까맣게 잊고 살았니? 그리고 뭐?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너 양심에 털났냐 진짜? 너 일진이었던 과거 내가 알고 동창들이 알고 하늘이 다 알아. 너한테 당했던 피해자들이 버젓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가해자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뭐? 가해자? 무슨 가해자? 내가 널 팼니? 널 찔렀어? 네가 뭔 피해를 당했다고 가해자야? 나한테 어디서 처맞고 뒤졌다는 애 봤냐? 하여간 못난 년들이 남 잘되는 꼴 못 보고 이지랄을 한다니까. 야, 너 좋은 말로 할 때 쓰잘데기 없는데 입 놀리지 말고 잠자코 있어라. 알았냐? 기가 막혀. 넌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하긴 사실 별 기대는 안 했다. 그때 그 인성이 뭐 어디 갔겠어?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너한테서 사과의 말이 나올 거란 생각을 했던 내가 바보지. 한 번 쓰레기는 영원히 쓰레기인데. 뭐? 쓰레기? 야, 이 미친년아. 말 다 했냐? 어따 대고 이게 쓰레기 운운이야. 동서는 발광을 해댔고 결국 동료 제빵사들이 달려나와서 뜯어 말리고야 겨우 진정이 될 정도였죠. 이거나 이 새끼들아. 뭣도 아닌 것들이 진짜. 야, 니까짓게 감히 내 결혼을 방해했다간 봐. 나 절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든가. 누가 이길지 뻔한 싸움에 달려들 만큼 멍청하면 한번 덤벼봐. 재밌겠네.
동료들을 보기 너무 부끄럽고 민망할 만큼 동서는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서야 가버렸고 저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사실 동서가 왜 그렇게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시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애쓰는지 알만했어요. 시동생은 성형외과 의사인데 원래는 모 성형외과의 페이닥터로 일하다가 1년 전쯤 독립해서 본인이 원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워낙 좋아서인지 요즘은 외국인 손님까지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떼돈을 번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그런 신랑감을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게 동서는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서 자기 억울함을 계속해 어필해 댔고 시동생은 결국 동서 말을 믿기로 한 듯 했습니다. 형은 형수님 얘기를 100% 믿지? 난 내 아내 될 사람을 100% 믿으려고. 둘이 말이 그렇게 다른데 각자 믿기 나름 아니겠어? 나는 내 아내 챙길게. 형이 뭐라고 하든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 난 그 사람 믿고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남편도 저도 시동생의 선언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참, 제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내가 대신 미안해, 당신한테. 저놈이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결혼하지 말라고 형이 동생을 뜯어말릴 수도 없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지 뭐. 그것도 도련님 선택이니까. 결혼까지 한데도 어쩔 수 없지. 어차피 같이 살 것도 아니고 1년에 동서 얼굴을 몇 번이나 보겠어. 자기들끼리 잘 산다면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바는 아니니까. 그래도 가족 되면 어떤 식으로든 계속 마주치게 될 거 아니야. 당신 정말 괜찮겠어? 호텔에까지 와서 그 난리를 치고 간 걸 보면 지금도 보통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좀 두렵긴 해. 나한테 그 애는 오래전 악몽 같은 존재였거든. 그때 당시에도 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서 학교에다 소문을 퍼뜨리고 사람을 못살게 굴어댔는데 그 짓을 또다시 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 아니, 도련님한테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뻔뻔한 거짓말로 절 몰아가고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다시 시작했고 그 대상은 이번엔 친구 대신 집안 식구들이었죠. 시모에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시모와 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어린 시절 제가 알바하느라 스쿠터 탔던 걸 폭주적이었다는 둥, 질 나쁜 애였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물론 저에 대해 없는 얘기까지 해대는 거예요. 결국 어느 날 온 집안의 몸싸움으로 번지고 마는 사건까지 발생하고야 말았죠. 동서가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저는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학창시절 본인이 했던 짓들을 오히려 제가 한 것처럼 둔갑시켜 거짓말을 해대더니 자기 말만으로는 먹히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는지 그 시절 일진 친구 중 하나를 동원하기까지 하더군요. 그 친구는 당시에도 동서가 시녀처럼 부리는 무리 친구 중 하나였는데 지금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야, 이성희, 너 왜 자꾸 거짓말해? 혜련이가 언제 그런 짓을 했어? 그거 다 네가 한 거잖아. 혜련이가 그런 짓을 왜 해? 혜련이는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반장까지 하고 항상 학교에서도 인기 많고 예쁨만 받는 애였는데. 진짜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니들 진짜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성희, 너야말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 혜련이가 동서로 들어왔다고 질투나고 열등감 느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건 좀 아니지. 의사 동서가 더 잘 나가고 예쁨 받을까봐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아님, 네가 애들 괴롭히고 다니고 애들 물건 뺏고 일진짓 하고 다닌 과거 다 들킬까봐 그러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네가 한 짓을 혜련이한테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 나 진짜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네. 진짜 맞잖아. 정말 답답하고 억울해 미칠 지경이더군요.
야, 미애야, 그만해. 성희도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야. 근데 성희야,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네가 자꾸 나를 없는 말로 꾸며서 쫓아내려고 하고 결혼 못하게 방해하고 네가 한 짓까지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 집에서 발 못 붙이게 하는 거. 나 도저히 더는 못 참겠어. 그래서 그 시절 친구한테까지 이렇게 부탁했어. 너한테 피해 입은 친구를 다시 너 같은 가해자 앞에 세우는 게 너무한 짓인 거 아는데? 나도 그냥 억울하게 당할 순 없잖아? 억울한 게 누군데 지금? 가해자? 누가 가해자야? 얘는 너랑 같이 일진짓하고 돌아다니던 애잖아. 니들이 가해자면서 누구더러 뒤집어 씌우고 앉았어 지금? 형수님도 그만 좀 하세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정말? 서방님! 시동생은 결국 증인 아닌 증인까지 앞세운 자기 아내의 말을 찰석같이 믿기로 해버린 거였죠. 증인까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생각이세요? 이미 이 사람이랑 저 결혼까지 했고 형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제 생각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형수님이야말로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진짜. 제가 그래도 형수님이라 거짓말 하시는 것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고 했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시네요 진짜. 형수님한테 괴롭힘 당했다는 피해자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과 한마디 안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친구분이랑 저희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이 새끼가 근데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형수한테? 형도 그래. 지금 딱 봐도 형수님이 거짓말하는 상황인데 왜 형은 형수님만 감싸고 도는 건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 누구 말이 더 믿어지는 게 자연스럽겠어? 아무 증거도 없이 혼자만 주장하는 형수님이야? 아님 앞뒤 상황 딱딱 맞는 우리 와이프야. 근데 형은 무조건적으로 형수 말만 들으면서 우리 와이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잖아. 아니야? 막말로 형수님이야 거짓말할 이유가 많잖아. 의사 동서 들어오니까 그것도 자기랑 동창인 사람 들어오니까 위기감 느끼고 질투심 느끼고 열등감 느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와이프가 왜? 우리 와이프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이미 잘났고 형수님보다 100배는 나은 여잔데. 이 새끼가 듣자 하니까 진짜. 어머 여보, 그만해. 결국 남편과 시동생은 몸싸움까지에 이르렀고 뒤엉켜 난투극을 벌이는 두 사람을 말리다 저는 손목까지 삐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두 집안은 완전히 쪼개지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앞으로 너 이 새끼 나 볼 생각하지 마라. 여자 하나에 눈 멀어서 형제고 뭐고 내다 버리고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아이고 피차 일반이네요. 형이야말로 내 덕 볼 생각하지 마. 영 끊고 지내면 누가 손해인데? 의사 부부인 우리가 손해겠어? 아니면 호텔 나부랭이 다니는 형네 부부가 손해겠어? 아쉬울 거 하나 없으니까 나중에 가서 손 벌릴 생각이나 하지 말라고. 이게 근데 끝까지 한 번 더 해보자 이거냐? 여보 그만해.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어. 두 형제는 서로 영원히 안 보고 살 작정으로 거친 막말을 주고받았고 그렇게 양쪽 집안은 연까지 끊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서 하나 새로 들어오고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선배님, 손 이렇게 다치셔서 어떡해요. 뭐 들고 하는 거 다 저희 시키세요. 직접 하지 마시고요. 아니야, 빵 만드는 일 하면서 손 안 쓸 수야 있나 뭐. 그래도 다행히 삔 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라 다행이지 뭐. 빵 만드는 일을 하다 보면 무거운 것도 들어야 하고 죄다 손 쓰는 일이잖아요. 왼손을 다쳐 일을 하려면 어떻게든 배려받아 할 수야 있겠지만 그러기엔 정신력이 너무 약해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성희 팀장님, 저희 케이크에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이물질이 들어와 있었다고 호텔 쪽에서 전화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네? 이물질이라뇨?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떤 이물질이요? 철수샘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흰 철수세민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들어갔을 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고객이 배상해내라고 지금 난리인 것 같던데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네요. 손도 다친 데다 동서일로 정신력까지 악해질 대로 악해져 있던 제게 파티셰로 일한 지 15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없던 클레임까지 받고 나니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어퍼컷 여러 번에 최종 펀치까지 맞아버린 전 그냥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릴 것만 같은 상태가 돼버렸죠. 결국 전 호텔에 양해를 구하고 2달의 휴직 신청을 하게 됐어요. 선배님, 꼭 건강해지셔서 빨리 돌아오셔야 해요. 저희 선배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네. 그동안 잘하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20살 되자마자 각종 빵집을 거치며 제빵일을 해왔고 새벽같이 일어나 저녁까지 일하던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인지 하루아침에 휴식이 주어져도 막상 어떻게 놀아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시간 없어 못해본 취미도 많이 해보고 실컷 늘어지게 잠도 잘하며 절 독려했지만 일생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겐 마냥 늘어져 집에만 있는 것도 고문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쯤 쉬고부터는 좀이 쑤셔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혹시 엄마 녹즙 배달하는 거 나 자리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어? 마냥 노는 것도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래도 소일거리로 뭐라도 좀 하고 지내야지 안 되겠어. 너도 참 일 중독이다, 중독이야. 그래, 엄마가 한번 알아봐 줄게. 그렇게 전 친정엄마로부터 소개를 받아 아르바이트 삼아 녹즙 배달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휴직 기간을 보내던 중 잠깐 볼 일이 있어 병원에 갔던 길에 그만 동서를 딱 마주치고 만 거예요. 대판 싸움이 있었던 이후로 몇 달 만에 만나는 거였죠. 동서만은 절대 그런 꼴로 마주치고 싶진 않았는데 하필이면 녹즙 배달하던 복장 그대로 갔던 터라 그런 제 모습을 본 동서가 비웃기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저를 본 동서는 피식 웃으며 다가오더군요. 어머, 이 꼴 뭐야? 야, 이성희, 너 진짜 가관이다. 참, 이제 형님 할 필요 없는 거 맞지? 이제 너희 남편이랑 우리 남편 연 완전 끊고 지내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남남이잖아. 네가 이 병원에 있는 줄은 몰랐네. 너 뭐 호텔 잘리더니 녹즙 배달하고 다니나 봐? 오랜만에 그 헬멧 쓴 거 보는데 역시 너무 잘 어울린다. 그때나 지금이나 넌 변한 게 없구나. 하긴 사람마다 다 각자 어울리는 자리가 있는 거니까. 안 그래? 20년 전 그 시절에도 너는 우유 배달하던 배달부, 난 네가 시킨 우유 받아먹는 부잣집 딸. 지금도 너는 녹즙 배달하는 배달부, 난 네가 영업하는 녹즙 받아 마실지 말지 결정할 의사. 진짜 운명이라는 게 우습지 않니? 성희야, 사람은 이렇게 주어진 대로, 운명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근데 억지로 팔자를 거스르려고 하잖아? 그러면 사단이 생기는 거란다? 감히 네가 내 남편한테 진실을 알리니만이 그딴 미련한 짓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 남편, 내 남편 형제들을 그렇게 갈라놓고 넌 마음이 편하니? 멀쩡하게 잘 지내던 형제들을 연까지 끊게 만든 게 대체 누군데? 너 아니야. 바로 너.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대고 네 일진 친구까지 데려와서 거짓말 시키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 거짓과 진실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줄 아니? 믿어주면 진실이고 아무도 안 믿어주면 그게 바로 거짓이 되는 거야.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미련한 년아. 야, 넌 나한테 고마워야 돼. 내가 네 남편한테까지 손 뻗쳐서 네 남편도 너한테서 떨어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었어. 근데 나도 좀 철이 들었는지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에 감사해라. 그리고 너도 느낀 게 있으면 함부로 기어오를 생각하지 마.
시부모 앞에 가서 헛소리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이번에 똑똑히 봐서 알겠지만 우리는 상대가 안 될 성이야. 넌 우리가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네가 몇 년 더 일찍 했으면 뭐하니? 유럽 여행 보내주고 고급 골프 리조트 예약해주고 달마다 몇백씩 용돈 주는 자식 며느리 두고 니들 같은 것들을 더 예쁘다 하겠니? 그런 거 해줄 자신 없으면 그냥 조용히 짜져 있어.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알아들어? 그러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갈걸. 주제도 모르고 아가리 열고 설쳐대다가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앞으로 잘하자. 어? 옆에 시동생이 없으니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며 책에 막말을 퍼부어대는 동서를 보니 저도 악에 바치더라고요. 너 진짜 상상 이상으로 못 되쳐먹은 인간이다. 진짜. 야, 나는 네가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고 돈 뺏고 물건 뺏고 그럴 때부터 네가 인간 덜 됐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넌 이 나이 먹고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니? 어떻게 일찍 노름하던 고딩 때나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그때도 멀쩡한 사람 도둑 취급하고 헛수문 퍼뜨리더니 넌 똑같구나. 무고한 사람을 몰아가고 가짜 증인까지 만들어서 뻔뻔하게. 야, 한동안은 네가 진짜 죽도록 미웠는데 오늘 보니까 넌 그럴 가치도 없다 싶네. 넌 내 미움을 받을 가치도 없는 인간 말종이야.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지금까지 넌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오면서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세상엔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어. 세상엔 존중받을 사람이 있고 너처럼 아닌 인간도 있는 거야. 난 오늘부터 너 인간으로 안 본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너 무슨 영화 찍니? 웃기지도 않아 진짜. 오글거리게 뭔 정의감 넘치는 주인공밍이라고 있어. 하여간 어릴 때나 지금이나 너도 변한 거 하나 없다. 딱 봐도 체급이 다르면 납작 엎드려야지. 넌 그때도 주제도 모르고 설치면서 기 하나 안 죽고 따박따박 대들더니 어쩜 배운 게 하나도 없니? 누가 치마를 믿어준다고. 내가 네가 모르는 것 같아서 인생 공부 하나 시켜줄게. 진실? 그딴 건 없어. 세상의 모든 원리는 딱 하나란다 성이야.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고 돈이 진실이야. 못 하나 가진 것 없는 인연은 그런 걸 감히 논할 자격도 동서는 그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동서의 입을 그대로 막아버린 건 따로 있었죠. 바로 동서가 일하는 병원의 원장님이었죠. 성큼성큼 다가와 동서의 뺨을 힘껏 내리친 거였어요. 전 너무 놀라 아무 말 못했고 그 순간 저보다 더 놀란 건 동서였죠. 원장님? 돈이 힘이고 권력이고 진실이다? 그럼 최 선생보단 내가 돈이 훨씬 많으니까 내 말이 곧 힘이고 권력이고 진실이겠네? 그치? 가진 거 더 많은 내가 다 까발려주면 되겠네. 최 선생 논리대로라면 그게 맞는 거잖아. 그치? 아니 원장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원장님 저 너무 황당해서 지금 방금 상황을 보시고 제가 나쁘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원장님이 왜 제 뺨까지... 이건 저희들 문제고요. 집안 싸움이에요. 잘 아시지도 못하시면서 다짜고짜... 저 지금 너무 어이없고 무슨 일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동서의 말에 병원장은 픽 웃기만 하셨죠. 동서가 일하는 피부과 병원의 원장은 여자분이었는데 사실 한 호텔 창업주의 딸이셨어요. 그 호텔이 어딘지는 모두 감이 오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제가 일하는 호텔이었죠. 제가 이분과 알게 된 인연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호텔의 파티쉐로 몇 년째 일을 해오고 있었고 제빵일이란 게 그렇듯 새벽같이 출근해 반죽부터 준비를 다 해야 하거든요.
여느 날처럼 이른 새벽 출근을 하는데 주차장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 바로 119를 불렀고 신원도 모르고 보호자도 없다 보니 제가 병원까지 동행하게 됐죠. 급성 뇌졸중이네요. 천만다행입니다. 몇 분만 더 늦었어도 정말 큰일이 나실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 호텔 손님이신 것 같은데 큰일 안 겪으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전 호텔에 오신 손님 중 한 분인가 보다 했는데 잠시 뒤 환자의 가족들이 달려왔고 알고 보니 제가 주차장에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고 모셔온 분은 호텔의 창업주셨어요. 가족 중 한 분, 바로 이 병원장이 제게 얘기를 해주셨죠. 저희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새벽같이 나오셔서 호텔 둘러보시는 게 일과셨어요. 아버지 안 가보셔도 호텔 잘 돌아간다고, 자식들이 다 잘하고 있으니까 마음 놓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려도 새벽에 나가서 꼭 한 바퀴 돌아보고 오시곤 하셨죠. 화분이 삐뚤어져 있으면 화분에 바로 잡아놓고 쓰레기 하나라도 떨어진 게 있으면 그거라도 주워오시고 뭐 하나라도 호텔에 흠이 갈 게 있으면 그걸 꼭 본인 손으로 바로잡으셔야 직성이 풀리신 분이거든요. 경영은 저희 오빠랑 언니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애정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셨군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가족분들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라며 살해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억만금도 아깝지 않다면서 뭐든 말하라고 했지만 제가 무슨 억만금이 필요하겠어요. 어릴 때 어렵게 살던 삶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전 더는 욕심이 없었거든요. 전 돈은 정말 필요 없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쓰러져 계신 분을 봤으니 신고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뭘.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고요. 아니에요. 아가씨가 그 시간에 발견 못했으면 우리 영감 그냥 저 세상 갔을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우리 가족의 은인입니다. 살해라도 안 하면 저희가 마음 불편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 말해봐요. 돈이 필요 없으면 다른 거라도 말해줘요. 그럼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든지요. 저 이 호텔에서 계속 일하고 싶거든요. 파티시로 몇 년째 일하곤 있지만 아직 매년 재계약해야 하는 계약직이라 이 호텔에서 잘리지 않고 평생 일하고 싶습니다. 정규직으로요. 바라는 게 그거 하나라고요? 아니,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드려야죠. 정규직뿐입니까?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얼마 후 호텔에선 저를 호출했고 일개 계약직 파티셰 중 한 명이었던 저는 전체 디저트 총괄 팀장이 됐습니다. 제가 팀장이요? 너무 과분한 자리예요. 제가 창업주님을 발견하고 병원 모셔간 걸로 받기엔 너무 특혜 같아서. 저희 일 그렇게 만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성희 씨가 그동안 저희 호텔에서 해오신 것들 다 확인했어요. 경력도 오래되셨고 케이크며 디저트 만드는 능력도 워낙 탁월하고 충분히 이 일을 맡아주실 역량과 능력이 된다는 걸 알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전 그토록 바라던 평생 일자리 보장은 물론 몇 계단 승진에다 연봉 인상까지 한 번에 다 이룬 거였죠. 이후 저는 중요한 자리마다 디저트를 모두 담당하며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병원에 온 것도 녹즙 배달 때문이 아니라 병원장을 만나러 온 거였어요.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 할 얘기가 있다며 절 부르셨거든요. 사실 동서가 이 근처 어디 병원에 근무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 피부과가 한둘도 아니고 딱 이 병원인 건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반전이 저도 전혀 몰랐던 얘기가 병원장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내가 성희 씨 불러서 따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같이 있는 데서 들으면 되겠어요. 굳이 두 번 나눠서 얘기할 거 없고 잘 됐네. 왜 요번에 호텔로 케이크에 이물질 들어갔다는 클레임 들어왔었지?
원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 호텔 측으로 성희 씨 이름을 콕 집어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했고, 그치? 네, 맞아요. 그게 저도 좀 의아했었거든요. 어떻게 그 케이크 만든 사람이 저인 걸 알고 콕 집어서 저를 징계주라고 했는지. 내가 우리 언니한테 들어보니까 그때 성희 씨가 휴직한 뒤로도 클레임이 계속됐다는 거야. 근데 성희 씨가 휴직한 건 몰랐던 모양이지? 호텔 홈페이지며 전화며 다 마비가 될 정도로 지독하게 클레임을 걸어대고, 이 케이크 담당한 이성이 안 자르면 고소하고 불매운동 들어갈 거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무 이상해서 호텔 쪽에서도 알아보기 시작한 거야. 전화는 매번 전화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어오고 IP는 매번 같은 번호로 뜨니까 처음엔 그냥 지독한 블랙 컨슈머 이려니 하고 넘겼는데 점점 수위를 넘었던 거지. 호텔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고. 하긴 저도 이상했어요. 저희 디저트 주방에선 철수세미는 쓰지도 않는데 그게 나았다고 하질 않나. 결국 호텔이 손을 써 알아봤더니 몇십 통의 전화와 몇십 건 가까이 되는 협박글들이 모두 한 사람이 꾸민 짓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IP와 전화를 추적했더니 그건 모두 동서, 최혜련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였죠. 동서가 지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호텔 측에서도 단순 블랙 컨슈머를 넘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호텔의 명예까지 실추하는 동서를 대상으로 고소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럼 그게 다 네 짓이었단 말이야? 나 하나 골로 보내려고 그런 짓까지 해? 내가 우리 언니한테 이걸 전해 듣고 어찌나 놀랐는지 성희 씨한테 얘기해 주려고 부른 거였는데 마침 이 광경까지 봐버렸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걸 보고 참겠어? 안 그래, 최혜련 선생? 지금껏 바득바득 대들며 입만 동동 떠있던 동서는 병원장이 진실을 얘기한 뒤에야 입을 다물더군요. 동서는 한마디도 않고 가만히 서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최 선생 얼마나 아끼고 감싸줬는지 최 선생이 알아? 나 솔직히 자기 안 좋은 소문 많이 들었어. 우리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지금까지 어떤 의사가 와도 안 좋은 말 한 적이 한 번 없었는데 동서에 대해서는 다들 안 좋은 얘기만 하더라. 이간질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다고. 그래도 나는 안 믿었어. 내 앞에선 워낙 잘하고 너무 착해 보이는 자기가 그럴 리 없다고 두둔했다고. 원장님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거라고 속지 마시라고 하는 말도 내치면서 내가 그렇게 자기를 감쌌어. 근데 아까 그 광경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쏟는 심정이더라. 호텔에다 그런 짓까지 해가면서 성희 씨 괴롭히는 걸로도 모자라서 그런 모욕적인 말까지 해대는 걸 보는데 아, 이 인간 본 모습이 이거였구나. 난 그때야 한 거야. 근데 내가 간호사들 말도 안 믿어주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내가 이해되니? 뺨 한 대 정도로 끝난 거 오히려 내 생각엔 너무 관대한 조서였던 것 같은데 안 그래? 결국 모든 일이 다 밝혀지고 나니 동서가 발발 떨며 빌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죄송해요, 원장님. 저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호텔에 피해 끼칠 생각도 정말 맹세코 전혀 없었고 그냥 지 하나만 좀 겁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호텔에서 잘리게 되면 더 납작 엎드리고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그거 하나가 목적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나는 억울하게 만들어도 된단 말이야? 나 하나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어서 쫓아내려고 했던 건 잘했단 거니? 그거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를 안 하네? 그래, 그것도 미안해. 근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을 굳이 들춰내서 사람 난처하게 만들고 너도 솔직히 즐겼잖아. 내가 좀 놀았던 과거는 그냥 과거로 묻어두고 넘어갔으면 됐을걸. 굳이 사람 개망신 주고 결혼 못하게 찢어놓으려고 했던 건 너 아니야? 그래서 나도 똑같이 좀 해주려고 했다. 왜? 기가 막혀서 정말.
그게 어떻게 똑같은 거니? 난 너한테 당했던 피해자야. 근데 넌 아무런 피해 사실도 없으면서 가짜로 만들어낸 거고 어떻게 그게 똑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 됐어, 성희 씨. 더 열낼 것도 없어. 저런 인간한테 정상적인 말 해봤자 아무 씨알도 안 먹혀. 그저 돈이면 다인 줄 알고 자기가 준 권력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저런 놈은 똑같이 맞서줘야 돼. 우리 오빠랑 언니가 호텔에서 알아서 할 거야. 최 선생, 지금까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왔을 텐데 자기보다 훨씬 막강한 힘 가진 사람들이 한번 찍어 누르는 거 제대로 당해봐. 그럼 정신이 번쩍 들겠지. 원장님, 제발 그것만은. 저 그거 밝혀지면 진짜 이혼당해요. 저 그럼 진짜 안 돼요. 제발 말씀 좀 잘해주셔서 그것만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성희한테, 아니 형님한테도 정말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최혜련 씨,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야. 당신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오더니 이제야 인생 수업 한번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 결국 호텔 측에선 계속 번호 바꿔가며 전화 걸어 영업 방해하고 인터넷에 자기 마음대로 케이크에 수세미 박은 사진 찍어 허위글까지 올려 명예훼손한 걸로 동서에게 고소를 때려버렸죠. 그리고 이 일의 전말이 모두 밝혀지면서 그간 나에 대해 했던 모든 말들도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시동생도 이혼을 선언해버렸고 결국 동서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이혼을 당하고 말았죠. 형수님, 제가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그 사람한테 그렇게 감쪽같이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죄송해요. 결국 시동생에게도 사과를 받았고 두 형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점차 사이를 회복해갔죠. 전 호텔에도 다시 복직해 열심히 일하며 잘 살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정리된 후 동창들을 만나 얘기했더니 그는 아직도 그러고 사냐며 입을 모아 욕을 하더군요. 자기 말대로 돈도 있고 직업도 번듯하면서 왜 그러고 사는지 정말 범인들은 알 수 없는 노릇인 듯합니다. 이런 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싹수가 놀았더니 사람 정말 안 변한다. 아마 걔는 지금도 어디서 그런 짓 똑같이 하고 살고 있을걸? 전 동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은 소식이 끊겨 모르지만 다른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또 다른 마음고생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디 조금이나마 느끼고 반성한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